여러분, 제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을 올렸던 게 8월 14일이었어요. 오늘이 10월 23일이니까 2달하고도 조금의 시간이 더 흘렀는데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 올해 1월, 2월 그쯤부터 팀원들과 함께 창업을 해나가는 일상들을 계속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영상도 팀 활동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영상이었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저의 팀 활동을 보시던 분들은 아셨겠지만 팀 활동이 결국 막을 내렸어요. 9월 한 10며칠쯤이거든요. 호기롭게 저 팀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불과 한 달 만에 이제 팀 활동이 끝나게 된 거예요. 그 과정을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팀 활동을 했던 지난 한 8개월간의 여정을 쭉 얘기를 하고 제가 어떤 걸 느꼈었는지 좀 공유를 하고 싶고, 또 팀 활동을 끝낸 지도 벌써 지금 한 달이 넘었어요. 그 기간 동안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근황에 대한 얘기랑 앞으로의 계획까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영상을 다 내렸었는데 그걸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 채널에 조금 소홀하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영상을 다 내리니까 구독자가 한 50명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처음엔 조금 마음이 아팠는데 지금은 또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제가 왜 영상을 다 내렸었냐면 그때는 이제 팀 활동에 더 몰두를 하고 싶은데 자꾸 마음 한켠에 내 유튜브도 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대로 내가 멈추려면은 조금 더 강력한 게 필요하겠다 라는 마음에 영상을 다 내렸던 거거든요. 또 지금 영상을 많이 되살리고 있어요. 우선 오늘의 메인 이야기, 지난 8개월간의 이야기, 팀 활동, 창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예전 영상을 봐도 나오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작년에 쇼핑몰에서 사진 찍는 일을 1년을 했어요. 취업은 아니었고 알바생으로 간 거였거든요. 주 3일 근무였고 이제 쇼핑몰 측에서 매출이 너무 안 나와서 더 이상 너를 이제 쓸 수가 없을 것 같다 말씀을 하셨고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한 5개월 받게 됐어요. 근데 주 3일 근무자였다 보니까 그 실업급여의 금액이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작았거든요. 80만 원, 90만 원 그 정도였어요. 그래도 어쨌든 바로 수익이 빵원이 된 게 아니라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내가 이제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던 와중에 제안을 받게 된 거죠. 제안을 하신 팀은 처음에는 독립서점으로 시작을 했고 공유서재를 같이 하고 울산에서 문화기획 일을 하시고 로컬 매거진도 만들고 이런 활동들을 이미 하시던 팀이었고, 그래서 사실 제가 창업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없는 일을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창업이라는 워딩을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유튜브 채널을 해보자 라는 거였어요. 완전히 새로운 컨텐츠를 제안을 했단 말이죠. 리더님과 또 팀원 한 분이 이렇게 두 분이 계셨는데 인터뷰를 하는 채널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예전부터 팀원들이랑 같이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깊게 고민을 안 하고 진짜 흔쾌히 오케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취미로 사이드 프로젝트로 한 게 아니라 셋 다 본업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대신 2달이라는 기간을 정해놨었거든요. 가능성이 보이면 계속하고 가능성이 안 보이면 그냥 그때 멈추는 걸로 하자. 처음에는 저희가 그 유튜브 기획을 쭉쭉쭉 하다가 뭔가 난관에 봉착을 해요. 뭔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외부 효과가 너무 큰 컨텐츠인 것 같다. 이제 그때부터 대환장 방황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컨텐츠로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각자가 잘하는 거를 살려보자 하면서 그때 브랜드가 한 3개로 나뉘게 돼요. 제가 평소에 영감을 되게 많이 받고 그거를 사람들이랑 공유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받은 영감을 공유하는 채널을 만들어보자 해서 유튜브 채널도 만들었었고 인스타에 카드뉴스도 올렸었고, 다른 팀원분은 원래 사진을 찍는 분이었으니까 직접 찍은 사진으로 컨텐츠도 만들고 상품도 만들어보자 하면서 약간 사진 브랜드도 만들었고, 또 작년에 이 팀에서 로컬 매거진에 담았던 분들 중에 목공방을 하시는 대표님이 있는데 협업을 해보자, 펀딩을 한번 해보자, 펀딩 작업도 그때 시작을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펀딩은 진짜 천천히 진전이 됐고 나머지 2개는 뭔가 하다가 금방 흐지부지가 됐어요. 뭔가 셋이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또 근데 저희가 계속해서 지속을 하려면 당장에 돈이 안 되니까 지원 사업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리더님께서 작년까지만 해도 지원 사업을 좀 많이 하셨었거든요. 올해부터는 안 하려고 원래 생각을 하셨는데 지원 사업 다시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때 한창 지원 사업도 엄청 했었어요. 로컬 크리에이터랑 관광벤처 사업이었나? 그리고 또 울산 안에서 하는 사업에도 지원을 해보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됐죠. 그래서 그럼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걸 또 하자. 해서 그때 4월 초쯤에 요즘을주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팀에서 작년에는 언양에 대한 로컬 매거진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언양에서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울주군을 배경으로 하자. 3개의 SNS 채널을 쓰면서 콘텐츠를 계속 만들었었어요.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이렇게. 그 당시 저희의 레퍼런스는 제주 인 매거진이었고, 그러니까 저희는 컨텐츠를 만들면서 팬을 모으고 매거진을 판매하는 걸 메인 수익 수단으로 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매거진은 뒷전이고 그때 너무 이제 유튜브에만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틀 3일에 한 번씩 울주군을 여행 다니면서 진짜 미친 듯이 그때 컨텐츠를 생산을 해냈었어요. 근데 그 과정이 당연히 재밌기도 했지만 결국 우리의 수익 수단은 매거진이 될 텐데 그럼 매거진은 어떻게 만들 거냐? 언제 만들 거냐? 그거에 대한 뭔가 계획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한창 요즘을주를 열심히 하다가 또 요즘을주가 멈추게 됩니다. 다른 팀원분은 목공방이랑 협업한 그 프로젝트만 마무리를 하고 팀을 이제 나가게 되셨어요. 그때가 6월 초쯤이었는데 나도 이제 그만해야겠다. 저도 그때 실업급여가 끝났거든요. 그때 또 저희 리더님께서 새로운 아이템을 또 제안을 하시고 로컬 매거진이 아니고 다른 주제의 매거진이었는데 그때는 또 레퍼런스가 매거진 B였어요. 그리고 그때 일을 하는 형태도 아예 바꾸면서 그러니까 원래는 좀 셋이서 수평적인 구조였다면 리더님께서 본인이 대표를 하겠다. 그리고 저희를 그냥 직원으로 하겠다. 일의 방식을 수직적으로 바꿔보자. 그러면서 저도 뭔가 환기가 조금 되면서 다시 열정이 끌어올랐던 때가 있었어요. 또 그 매거진의 주제가 제가 워낙 관심이 있는 주제였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아카이빙을 하고 기획을 하고 그 일에 몰입을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행복했고 또 그 시기에 저희 리더님과 제가 깊은 대화도 많이 나누고 그러니까 서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이런 대화도 나누고 내가 찾던 사업 파트너가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되게 신나게 달려갔는데 또 이게 난관에 봉착을 하면서 멈추게 돼요. 또 새로운 거를 시작을 하게 돼요. 그게 또 버킷클럽이었는데 버킷리스트를 같이 작성을 하고 이뤄가는 커뮤니티를 만들어보자. 요즘을주로 썼던 그 유튜브 채널을 아예 리브랜딩을 해서 버킷클럽을 이렇게 준비해가는 과정을 막 담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런칭도 못 해보고 멈추게 됐어요. 여러분이 8개월간의 여정을 이렇게 짧게만 들으셔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거를 느끼실 수 있잖아요. 뭔가 이게 풀릴 듯 풀리지 않는 그 무한 반복의 굴레 속에서 제가 일단 지칠 대로 지쳤었던 것 같고 수익에 대한 부담감도 점점 커졌던 것 같고 그리고 점점 뭔가 마음의 여유가 없어졌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워커홀릭으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물론 이게 수익이 없는 워커홀릭이어서 힘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점점 내 일상이 없어지고 맨날 일 생각을 하는데 행복하긴 하지만 뭔가 이게 밸런스가 깨졌다라는 느낌? 좋아하는 마음보다 힘들다, 버겁다, 모르겠다, 너무 머리가 아프다 이런 마음이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는 진짜 마음이 갈피를 못 잡아가지고 일이 막 밤늦게 끝나면 한 12시에 끝나고 이러면 집에 바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혼자 공원에 앉아있다가 들어오고 이랬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해나갈 수 있지? 라는 고민을 하기에도 바쁜 시기에 내가 이걸 계속 하는 게 맞나? 라는 고민이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 친구들도 처음에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이렇게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랑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러워하기도 하고 갈수록 제가 이제 힘들어하니까 주변에서도 좀 더 냉정하고 현실적인 그런 조언들을 해주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만해야겠다 마음을 딱 굳게 먹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놓는 게 힘들었거든요. 절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딱 그만두고 뭔가 지난 8개월의 시간이 배운 게 엄청 많지만 또 행복함도 많이 느꼈지만 하고 싶은 일로 돈을 벌어보는 게 목적이었는데 결국 돈을 하나도 못 벌었어요. 8개월 동안. 그래서 그게 되게 뭔가 현타가 오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직후에 영상을 못 찍었어요. 찍으려고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 이거는 내가 이런 감정적인 힘듦이 좀 지나고 나서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정말 많이 괜찮아져서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을 딱 그만둘 무렵에 하고 싶은 일로 돈을 번다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왜 이렇게 어렵지? 내가 지금 너무 이상적인 삶을 꿈꾸고 있는 건가? 생떼를 쓰고 있는 건가? 아, 나 그냥 이제 하고 싶은 일 안 할래. 그냥 돈 버는 건 수단으로 생각하고 나 그냥 아무 일이나 할래. 막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었거든요. 지난 9년간 지켜온 가치관 자체가 흔들리면서 더 이 일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과정에서 제가 좋았던 점, 힘들었던 점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좋았던 거는 돈은 안 됐지만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했다는 거? 저는 컨텐츠 만드는 일을 좋아하잖아요. 블로그 할 때는 사진도 진짜 많이 찍었고, 직접 글도 쓰고, 또 영상 촬영도 하고, 영상 편집도 하고, 또 커뮤니티를 만들려는 시도도 해보고, 그리고 이거는 진짜 큰 거였는데 저희 리더님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일, 좋아하는 일, 같이 고민을 엄청 많이 해주셨었어요. 저의 진로를 그렇게까지나 같이 고민해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없기 때문에 저는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늘 돈을 썼거든요. 뭔가 코칭을 받거나 상담을 받으러 가거나 뭐 책을 읽거나, 그거를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동료가 같이 고민을 해준다는 게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리더님께서 소라 씨가 그동안 해온 그런 긴 방황을 여기서 같이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고, 우리 팀 안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했으면 좋겠다. 오, 되게 감동이었고, 제가 평소에 영감을 많이 받았던 브랜드나 마케터, 사업가 이런 분들에 대한 레퍼런스를 같이 공유를 하고, 또 거기에 공감을 해주시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반영을 해서 우리의 사업 방향도 정하고 이렇게 했던 게 저한테는 또 되게 행복한 일이었어요. 반면에 힘들었던 점은, 처음에는 뭔가 동업처럼 내가 창업을 하는 것처럼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저를 직원으로 하고 나서는 좀 애매했다? 사실 직원과 창업자의 그런 마음가짐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지금 만들어 나간다 라는 마음으로 엄청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그 일에 많이 쏟고 있었는데, 근데 직원으로서 명명을 하니까 이게 되게 애매해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MBTI가 다들 P였거든요. 그러니까 J가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뭔가 일을 좀 멀리 못 보고 근시안적으로 보고, 당연히 우리끼리 그냥 취미로 하는 거였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뭔가 사업체를 만들어 나가는 입장에서는 힘들지 않았나. 그리고 컨텐츠를 기반으로 한다는 게 그냥 애초에 돈이랑은 좀 거리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내가 늘 혼자 해오던 진로 고민이 3배가 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앞날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앞날과 밥벌이도 내가 같이 걱정을 해야 되니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저는 그거를 같이 고민하면 좀 덜 힘들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배로 힘들어지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렇게 한 8개월 동안의 일을 잘 마무리를 하고, 사실 거의 도망치듯이 그만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넥스트에 대한 계획이 있어서 그만둔 게 아니고, 일단 이걸 그만두고 그 다음에 생각하자.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일을 딱 매듭을 짓자마자 넥스트에 대한 계획이 바로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시도했던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시도하지 않은 선택지가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너무 이때까지 많이 해봐서 남은 선택지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 제대로 시도하지 않은 게 뭐였냐면 바로 타로 상담 공부였어요. 저는 평소에 사주 상담도 많이 받아봤고 타로 상담도 많이 받아봤고, 일단 심리 상담이라는 것 자체에도 원래 관심이 많았고,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싶다, 좀 고민을 해결해주고 싶고, 그 사람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마음이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타로 공부를 좀 본격적으로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바로 타로 강의를 결제를 합니다. 사실 예전에도 타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너무 수업이 재미가 없고 듣다가 흐지부지 되고 그냥 끝까지 듣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내가 단순히 이거를 취미로서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이걸 무조건 어느 정도 실력을 쌓아서 수익을 내보자. 상담료를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한번 만들어보자. 강의를 진짜 빠른 속도로 다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뭔가 타로를 생각하면 할수록 이게 진짜 나의 천직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지난 팀 활동을 하고 나서 진짜 느낀 게 나는 새로운 걸 배우고 계속 성장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맞는데 팀의 일원으로서 나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보다는 그냥 민소라로서 혼자서 성장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구나를 되게 크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팀 안에 있으면은 뭔가 안정성도 느끼고 소속감도 느끼고 좋을 줄 알았는데 저한테는 답답함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걸 결국 해야 되고 그리고 타로로 유튜브 컨텐츠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상담 실력만 잘 쌓는다면 나한테 좀 더할 나위 없이 잘 맞는 직업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당장은 제가 또 타로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 실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알바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3주짜리 단기 알바를 지원을 했고 이번에 103회 전국체전 이 울산에서 열렸는데 그 전국체전 스태프 아르바이트였거든요. 9월 말부터 10월 19일까지 3주 동안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타로 공부를 조금 하다가 알바한다고 최근에는 타로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이제 알바가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타로 공부를 시작을 본격적으로 할 거고 이 알바에 대한 얘기도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인복이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재밌게 일을 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일 자체가 엄청 재밌다기보다 일은 그냥 진짜 시키는 거 계속 하면 돼요. 스태프로서 물건 옮기고 세팅하고 행사날 사람들 안내하고 진짜 단순한 일들을 했었는데 같이 일하는 우리 동료들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저한테는 3주가 힐링의 기간이었달까? 그리고 제가 너무 머리가 복잡한 상태에서 예전 일을 그만뒀었기 때문에 단순한 일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머리를 내가 안 써도 되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일을 할 때는 진짜 많은 걸 내 머리에서 계속 꺼내야 되는 느낌? 그리고 또 알바하면서 만난 동생 중에 취미로 음악을 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랑 음악 작업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곡을 또 만들기 전에 어제는 잔나비 노래를 녹음을 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최근에는 알바가 끝이 났고 타로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할 거고 음악 작업도 할 거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너무 마음이 가볍고 심플해졌달까? 그러니까 여유를 많이 되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 당분간은 취업은 제 계획에는 없어요. 회사에 들어간다? 이건 없고 타로 실력을 좀 키울 때까지는 아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수익을 내고 제 유튜브 사실 달라지는 건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저의 살아가는 이야기, 일상들, 생각들, 저의 어떤 성장 과정 계속 보여드릴 것 같고 그래서 채널명이 바뀔 것 같아요. 사실 시달소라는 이름을 지은 게 이름 자체에 의미가 별로 없기도 했고 유튜버로서 또 다른 정체성을 만들고 싶어서 저의 본명과 다른 이름을 지었던 건데 굳이 이 채널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채널은 시달소가 아니고 그냥 민소라 그 자체의 이야기라서 그냥 제 이름으로 이제 활동을 할 것 같은데 그냥 민소라 하면은 너무 정직하잖아요. 그래서 제 이름을 조금 귀엽게 바꾼다든지 약간 별명처럼 그리고 전국체전 알바했던 영상들을 틈틈이 조금씩 찍어놨거든요. 아마 편집을 해서 올릴 것 같고 또 이제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제가 작년 연말에 콘서트 알바 브이로그를 찍었었는데 못 올리고 지나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조금 끄집어내서 알바 브이로그도 올리고 그럴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제 채널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 만약에 타로 채널을 제가 열게 된다면 여러분들께 공개를 할지 말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아무튼 타로 채널도 꼭 할 거고 지금의 우선순위는 타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그래서 그걸로 수익을 내는 거.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도 진짜 너무너무 길어졌는데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요새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벌써 29살 10월 말을 보내고 있어요. 곧 이제 30이 되는데 그러니까 20대 때 행복한 기억이 진짜 많은데 늘 좀 진로에 대한 고민과 방황이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같은 저한테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지치기도 하고 뭔가 내가 너무 현실과 타협을 더 하고 살아야 되나? 내가 꿈꾸는 이상적인 삶을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되나? 뭔가 20대가 끝나면 인생이 다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최근에 조금 에너지를 다시 많이 되찾으면서 뭔가 30살이 기대된다. 이런 마음으로 바뀌었거든요. 제가 20살 때부터 인생이 진짜 많이 행복해졌는데 왠지 좀 두 번째 20살을 맞이할 것 같다? 기분 좋은 예감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진짜 부지런히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또 해나가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알차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저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의 모습도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